옛날 옛적 경상북도 의성군의 작은 마을에는 자연과 깊이 교감하는 민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숲의 신으로 불리는 존재가 마을을 수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숲의 신은 봄이 오기 전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숲의 신이 겨울에 강한 추위를 물리쳐주고 새봄의 따뜻함을 가져다준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늦가을이 되면 숲의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겨울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제사는 한날 한시에 모두가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로 마을의 장로가 주관하여 숲 가장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마을 여성들은 각각 기본적인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숲의 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바람과 쌓이는 눈에 대비하느라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장로 최노인은 그런 마을 사람들이 상황을 걱정하며 더욱 큰 마음으로 숲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준비하여 다 함께 숲의 신 앞에 모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하여 특별한 제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온갖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숲의 신을 위한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 쌓인 숲 가장자리에 모여 둥근 원을 형성하고 제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앞서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마음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늙은 사냥이 서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냥은 마치 신령한 존재처럼 웅장하게 보였고 마을의 장로는 이 사냥이 바로 숲의 신임을 직감했습니다. 사냥은 원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장로 앞으로 다가가 잠시 눈을 맞추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안심시켜 주는 듯한 제스처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숲의 신이 자신들의 정성을 받아들였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신기하게도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새하얀 눈밭 위에는 양떼들의 발자국이 가득했고 그것은 마치 숲의 신이 마음껏 축제를 즐기고 돌아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운을 받으며 서로 감사히 인사를 나누고 마을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숲의 신에게 감사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자라며 자연의 신비와 조화로움을 배우고 그 전통을 훗날의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마을의 사람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강릉의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다. 강릉에는 수많은 민속신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관음마을의 이무기 전설이다. 옛날 옛적 관음마을은 굉장히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작은 마을 주민들은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며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거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힘겨운 시절을 견뎌냈고 그들의 단합은 무엇보다 강했다. 그러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마을 인근의 깊은 계곡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계곡 근처로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알 수 없는 포효 소리와 함께 음산한 기운이 뻗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번져나갔다. 그때부터 마을 어귀에서는 알 수 없이 큰 풍랑이 일어났다. 바다에 나간 배들은 자주 사고를 당했고 고기를 잡아서 돌아오기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신경이 곤두섰고 매일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힘든 내일을 생각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자 마을의 원로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과거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무기라는 거대한 수호신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러나 이무기는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무기는 왜 마을에 재앙을 내리고 있을까?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무당이 이무기에게 제물을 바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꿈에서 이무기를 만났고 그가 왜 분노하는지 알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무분별하게 오염시켜 그동안 이무기를 괴롭게 했던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말에 따라 이무기에게 사과와 함께 다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제물을 준비했다. 마침내 제물의 날 마을 사람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계곡 앞으로 모였다. 무당의 지도 아래 준비한 제물을 바치고 모두가 두 손을 모아 이무기의 마음이 풀리기를. 그 순간 잔잔한 물결이 일제히 멈추고 부유소린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둘러싼 나무들이 살며시 흔들리고 마치 자연이 그들에게 속삭이는 듯한 순간이었다. 이후로 계곡에서는 다시는 음산한 기운이 흐르지 않았다. 선한 마음을 얻은 이무기는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모든 이는 그날 이후 자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결심으로 일상에 임했다. 관음마을은 이무기의 보호 아래 다시 평화로움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이 전설은 단순한 신화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관음마을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종종 모여 마을의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준다. 전설 속 이무기는 이제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계곡 입구에 이무기의 작은 동상을 세워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강릉의 중요한 민속신앙이자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고성 지방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민속신앙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불가사리 전설이다. 이 이야기는 많은 세대를 거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전해져 왔다. 옛날 옛적 고성의 작은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친절하고 도움을 주며 모두에게 존중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기에 매일 밤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녀는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밤이면 아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별에게 불가사리를 보내달라고 간청했다. 한여름밤 마을에 갑작스레 폭풍이 몰아쳐 비바람이 몰아쳤다. 온 마을 사람들이 집 안으로 도망가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은 너무나도 밝게 빛났고, 그리고 비가 그친 후 해변에는 신비로운 바다 생물인 불가사리 하나가 남아있었다. 그 생물은 금빛으로 빛났으며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행운의 징조로 여겼다. 그들은 불가사리를 발견한 아침, 여느 날과 다르게 해변에서 작업하던 어부들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 신비한 일이 반복되었고 마을은 점점 더 번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불가사리가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달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탐욕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은 물고기와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 다투며 불가사리가 있는 해변을 차지하려고 싸웠다. 평화롭던 마을은 점차 분열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한밤중에 불가사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불가사리가 사라진 뒤 마을은 다시 과거의 가난하고 평범한 형태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가사리를 떠나게 한 원인이라 깨닫고 깊이 반성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 화합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불가사리가 남긴 신비로움은 여전히 그 마을의 전설로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가끔 해변을 걸으며 불가사리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그 존재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번영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곤 한다. 이 전설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고성 사람들에게 감사의 중요성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상기시키는 교훈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의 깊고 푸른 바다에는 바다의 여신 할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풍요로운 바다의 수호자로서 해류와 바람, 비와 햇살을 조절하며 바다와 육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할망은 인간들에게 바다의 은혜를 베풀고 싶었지만 인간들이 바다를 존중하고 올바르게 이용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제주 해안을 지키던 할망은 바다에 닥친 시련을 감지했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들이 바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생태계를 위협하던 것이었습니다. 해산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풍요로워야 할 바다는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망은 인간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망은 해녀의 형상을 취하고 마을의 여성들을 찾아갔습니다. 할망의 모습은 잔잔한 미소를 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해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들 중 가장 용기 있는 자들이 나와 함께 바다로 들어가자. 바다는 너희에게 풍요로움을 약속하겠으나 그것은 너희가 바다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몇몇 용기 있는 여성들이 할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할망과 함께 차가운 바다로 잠겨들었고 바다 깊숙이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해녀들은 바다의 생태를 이해하고 생명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할망은 그들에게 숨을 멈추고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법과 함께 바다의 은혜와 그에 대한 존중을 가르쳤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해녀들은 그날부터 할망에게 배운 대로 바다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다와의 약속을 지키며 해산물을 얻었고 마을은 다시금 풍요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녀들을 존경하고 바다를 예전보다 더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할망은 해녀들에게 받은 바다 의산물로 제사를 지내며 할망께 감사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해진 해녀들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며 제주도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여전히 바다로 나가며 할망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그녀들은 바다와의 소통을 통해 소중한 자연의 균형을 지켜가며 제주 바다의 진정한 수호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해녀가 단순히 바다의 사냥꾼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